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해양경찰청 해체입니다. 구조 과정에서 온갖 허술함을 드러낸 해경에 대해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것인데요. 하지만 해경 해체 방침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썩은 뿌리는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면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요. 소잃고 외양간 없애는 시기라며 해경 해체는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년 만에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된 해양경찰청 해경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1부와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해경 해체에 대한 찬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고속철도 KTX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 실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부부 간의 소통 문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허점을 보인 해양경찰청, 해경을 해체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정기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탕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가졌었죠.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이 오늘 입장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가요. 오늘 오후 진도 팽목항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박 대통령은 유가족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어제 담화문에는 면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담화에서는 아직 남은 실종자 17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을 했고요. 대통령조차 국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의 형사들이 말이죠. 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그 진도 쪽으로 가는 것을 미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경기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보호냐 감시냐 뭐 이런 건데요. 지난 19일 저녁이었습니다. 전북 고창군의 한 휴게소에서 사복 차림의 안산단원 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진도로 향하고 있던 세월호 참사 가족 대표단 주변을 배회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왜 미행을 하느냐, 이것은 불법 사찰이다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한다는 말이 유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최동혁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로 찾아가서 죄송하다면서 급기야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보호를 한다는 사람들이 왜 사복을 입고 몰래 뒤를 쫓았는지 참 미스테리한 상황입니다. 네, 경찰이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당장 폐지해야 됩니다. 네네. 네. 오늘 국회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죠.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오늘 그 양일간 열립니다. 긴급 현안 질의가요. 오늘은 일단 부실한 정부 대처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요. 네. 청와대와 내각 총사퇴 등 온갖 주문이 여야로부터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는요. 어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답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부터 자유로운지 박 대통령이 답을 할 차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역시 현 내각이 사표를 내고 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도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 참모진도 다시 구성해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선거가 코앞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이 청와대의 전면 쇄신 요구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자리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 강요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네, 늘 똑같이 돌아오는 답변들이죠. 정홍원 국무총리는 의원들의 총사퇴 요구에 대해서요. 내각은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강요들 모두 자리에 연연할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 참모진 개편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이야기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면서 일단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졌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의원은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를 청와대에 둬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예산 사전 협의권 등 예산상 권한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 강병구 안전행정부 장관도 출석을 했는데요. 네. 수습되는 대로 제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사 상황인데요.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가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이죠. 네. 이 사람이 오늘 21일 오늘이죠. 법원에 영장실질 심사가 있는데 안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하고요. 유병헌 전 일가들이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거부한 데 이어서 오늘은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도 불출석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 검찰 측에 따르면요. 유병헌 전 회장이 금수원을 이미 빠져나가서 한 신도의 자택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검찰도 상당히 지금 자존심이 상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 전 회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유병헌 씨 일가의 저항은 더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장관은요. 이번 사건은 종교와 전혀 관계가 없고 오로지 개인과 기업 비리에 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낙하산 인사 문제인데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선임된 공공기관장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나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죠.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이죠. 알리오에 나와 있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에 상급 부처나 정치권 출신 그리고 대통령 측근 등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가 전체의 49%에 달했다고 합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부처 출신인 이른바 관피아가 51명으로 전체 33%를 넘어섰고요. 네.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도 11%에 달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관피아 척결, 공직사회 개혁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참 궁금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과도한 벌금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민활동가들이 잦은 노역을 택했다면서요? 네,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참 지난한 싸움이죠.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해왔던 시민활동가들이 오늘 서울에 있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사법부가 국민의 정당한 항의 행동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거액의 벌금형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시민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까지 590여 명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부과된 벌금 총액이 3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벌금이 선고된 임보라 목사 등 3명은요.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노역형을 택하겠다고 직접 밝힌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죠. 하루에 5억 원 황제 노역을 하셨던 분도 계신데 이분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현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저녁 퇴근길인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길 남산 터널들 모두 다 어렵습니다. 1호 터널, 2호, 3호 터널 모두 다 강남 쪽으로 밀려서 가고 있고요. 남산 1호 터널 빠져나와서 한남일 고가차도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 3호 터널 이후로도 녹사평대로 중앙경리단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에는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언주로가 강남 세브란스 사거리에서 매봉터널 방면으로 터널 안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 끝났습니다만 여파 때문에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부터 밀려서 가고 있고요. 만나는 테헤란로가 삼성역에서 르네상스 호텔 구간, 역삼역에서 강남역 구간 각각 속도로 못 내고 있고 반대쪽 역삼역에서 르네상스 호텔까지 어렵습니다. 강남대로는 뱅뱅 사거리에서 신논현역 지나기 어렵고요. 과천대로가 남태령곡에서 사당역, 이후로 동작대로 이수역까지 어렵고 반대쪽 이수교차로에서 이수역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김영란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로 입법화를 시작한 법안인데요.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좀 깁니다. 그래서 줄여서 부정청탁 금지법안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9달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보셨죠? 네네. 들으셨죠? 예,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이번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진단이 매우 미흡하고 따라서 그 처방도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리고 그 대책도 정밀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그냥 진상규명도 없고 정밀한 깊은 논의도 없고 그냥 어쩌면 국민 여론이 비등한 거에 대한 땜질용으로 그 졸속부실한 그 자체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그중에 그 정부기구가 예. 무슨 공깃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순간에 바꿔놓고 해놓을 그런 성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진단과 철저한 진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국민 담화 중에 김영란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그 마치 국회가 게을러서 법이 통과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은 여야 간의 입장이 다릅니다. 뭐냐면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 저희 야당 입장이고요. 예. 여당은 그 당초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예. 그 수정된 정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입장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 안 되는 것이지. 네. 저는 대통령께서 그 법을 당초 취지대로 통과시키는데 의지가 있다면 네. 지금이라도 통과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원안이 어떤 것이고 좀 후퇴했다고 주장하시는 정부안이 어떤 것인지 이거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뭐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정적탁을 금지시키고 금품 수수를 금지시키고 이해충돌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근데 특히 정부안하고 다른 것은 금품 수수 부분인데요. 예. 공직사회가 그동안 부패가 심각하고 사회폐해가 심각해서 현행법상으로 다루려면 소위 뇌물죄로 묻기에는 어려운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 특히 그 평소 보험 들듯이
금품을 주고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요건을 갖출 수 없어서 네. 무죄 또는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란법 원안에 따르면 금품 수수의 경우 1회에 100만 원 예.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때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대가성,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무조건 1회에 1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금품을 수수하면 그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정부와는 직무 관련성이나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원안에 그 직무 관련성, 대가성 관계없이 100만 원 초과만 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걸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사실상의 영향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네. 종전에 말하자면 현행법상 뇌물죄로 규제할 수 없는 맹점을 말하자면 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다 처벌하겠다 이거죠? 원안. 예. 당초 원안이 그런 건데 네. 정부와는 직무 관련성이나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어야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네. 그거를 정부안에서 마련할 때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렇게 후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예. 당초 정해진 봉문만 받으면 될 일이지 예. 왜 얼마가 됐든 간에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네. 그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그렇게 후퇴를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이 있을 테고요. 아무래도 공직사에서는 저항이죠. 지금까지 평소에 애경사나 또는 휴가비, 떡값, 등등 연말 등등해서 받아온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그냥 받는 겁니다. 무슨 민원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니니까 네. 형법상 뇌물죄를 피해가는 거죠. 아하. 이렇게 받아오던 것을 못 받게 되니까 예. 받게 되면 형사처벌되고 또 만약에 형사처벌되면 공무원상 연금법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렇죠. 저항이 많았었겠죠. 공무원들이 저항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그 공무원들은 그렇게 공짜로 남의 돈 받는 걸 좋아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저희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공직사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정해진 봉급만 받으면 될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외의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말하자면 과도한 규제다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국회의원 말씀도 하시는데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공돈을 받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 공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받아야 될 것, 안 받아야 될 것 가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특히 공직자는 공돈이 없습니다. 네. 저한테 예를 들어서 누가 100만 원 갖다 주면 네. 제가 이뻐서 갖다 주겠습니까? 저한테 뭐 아쉬운 게 있어서 갖다 줬겠죠. 잘생기셨는데요? 예? 잘생기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공돈이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의뢰되는 밥값 정도 내는 어디 가서 국밥값 내는 거 정도는 사회적 의뢰관계로서 허용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100만 원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씩이 돈을 주고받고 향을 받는 건 그거는 허용돼서는 안 될 일이죠. 네. 앞에 좀 보험 들듯이 이제 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 대가 관계 없이 그냥, 이게, 돈을 좀 주고 이렇게 사귀고 그래 놓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오다가 나중에 정작 이제 민원이 있을 때 말하자면 그때는 돈 주고받는 건 없지만 이미 공직자의 경우 돈을 받았으면 뭔가 잘 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이 당초 김영란법의 원한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각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이 공돈 받고 말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회의원도 좀 걸리게 돼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안 통과시키고 있다 지금. 네, 그거는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오해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이 당초 김영란 법안보다 원안보다 대폭 후퇴해서 그 부패권을 끊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실효성에서 약화됐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달라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당초 원안 김영란법 원안대로 한다면 저는 내일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여당 사람들은 또 왜 이걸
동의를. 아무래도 이제 뭐 여당이니까 뭐 지금까지 그렇듯이 새누리당 정부가 만든 안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 그들 입장을 옹호하고 뭐 그러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결국 종결적으로는 네. 대통령께서 사인한 네. 그 정부안이 당초의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거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초 원안을 제출하시면 될 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후퇴한 법안을 야당 보고 통과시켜달라는 건 네. 정말 대통령이나 정부는 정신 못 차린 거죠. 세월호라는 대참사에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대책 마련이 진정한 의지가 없다. 예.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는,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개정안, 수정안이라고 그러죠? 정부 원안을 수정한 그런 법안을 따로도 제출도 하셨다면서요? 예, 저는 김영남법 원안을 거의 베껴서 예. 이것을 내게 된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 저하고 예. 김영주 의원 두 사람이 냈는데 네. 저희들은 김영남 당초 원안을 거의 그대로 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조금 강화시켰고 김영주 의원은 원안 그대로인데요. 네. 이대로만 된다면 저는 당장 내일에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말이죠. 한 달 전인가 정무위에 법안 소위가 열렸답니다. 네네. 근데 법안 소위 위원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소위를 열었는데 이 공직자의 범위 안에 네네. KBS는 포함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공직 관련 자체니까요. 예. 근데 MBC는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덮었다는데요. 그거는 사실 지연 말단적이고 예. 그 문제 때문에 법안의 통과를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 부분은 양 입장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네. 그 입장이 아니라 김영남법 원안을 그대로 저는 통과시키면 당장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6월 국회에서 통과될까요? 여당하고 저는 정부 여당이 정신 차렸다면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저희들 이미 법안이 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희들이 독창적으로 낸 게 아니라 김영남법 원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초 마련한 그 법안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내일이라도 당장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아, 정부와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여당 쪽에서 입장 변화를 해라. 이런 촉구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거의 무감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평소에 그 보험 들듯이 돈을 주고받고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통제가 될 것이고 네. 평소에 이제 친한 척하고 밥 사고 다니고 그러는 거. 예. 예. 그러면 공직사회에 상당한 부분 맑아질 것이고 이로 네. 인해서 당초 원칙과 기준에 따른 공무집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냥 돈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잘못되게 또는 눈 감아주는 이런 일들은 상당 부분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좀 더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 자신에게 정해진 보수만 받겠다. 네. 또는 내가 무슨 어떤 것을 위해서 공직자에게 돈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문화가 불식돼야 되만 맑은 공직사회가 되고 세월호와 같은 대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들한테 청탁할 게 있으면은 이 지연, 학연, 혈연 따져가지고 아는 사람 인맥 찾아가지고 연고 찾아가지고 쫓아가서 부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풍토가 없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돈을 매개로, 금품을 매개로 하다 보니까 그 예. 현상이 더욱더 폐해가 크고 바로 공무집행이 왜곡되는 것이죠. 네, 원칙대로 알겠습니다. 되지를 않고. 네. 꼭 좀 통과시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죠. 해경 해체.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네, 광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허점을 보인 해양경찰청 해경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5478님께서는 새로운 안전처를 만드는 건 좋지만 있던 해경을 해체한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분명 세월호 사고 대처는 엉터리였지만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해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9774님께서는 해체 찬성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피해를 키운 건 해경입니다. 해경의 대처가 조금만 빨랐더라도 사고의 결과는 달라졌을 테니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어플리케이션이죠.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정기 구독권을 선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해경 해체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죠.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해양 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서 넘긴다는 겁니다. 해경 해체라는 파격적인 개혁 방안이 나오자 다양한 찬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해경 해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경 해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충북대학교 행정학과의 이재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경 해체 발표를 하겠다는 대국민 담화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결론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동안의 그 해경이 보여주었던 무능함이라든지 또 잘못된 관행들, 또 잘못 설계된 조직의 문제들, 기능과 역할, 이런 걸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해경 해체 방안을 내는 거는 어떤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결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해경 해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해체된 기능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한쪽은 예, 하나는 이제 국가안전처로 가고 하나는 경찰청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그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에서 보신 것처럼 네. 해경이 보여준 그 해난 구조 업무를 네. 보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해양 경찰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민간 어선들의 그 구조 노력이라든지 또는 해군의 구조 시도 또는 바디선의 그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해경이 보여줬던 해난 구조 업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빈약하고 제대로 그동안 준비도 안 해왔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경에 뭐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고요. 해경이 이대로 계속되면 안 되죠. 예. 뭐 바꿔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업무를 둘을 쪼개서 이제 나누기 때문에 이제 해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양경찰청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간판이 없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잘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쪼개는 것이 잘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기능과 역할을 분리했다는 자체가 잘 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해양경찰청 조직 자체가 현재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네. 오히려 잘못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마땅히 그러한 그 잘못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지난 60년 동안 61년 동안에 그 해경이 보여주었던 그 인간 또 우리 국민의 그 안전, 시민 안전, 국민 안전에 대한 도외시한 부분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간 기업과의 유착 관계라든지 예. 또는 그 산하단체들과의 관계들 이런 그 잘못된 관행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경이 지금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의 잘못된 배열들 이런 걸 봤을 때 수뇌부 몇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네. 따라서 그 해경의 일부 전문 인력을 더 보강하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면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다소나마 기대 섞인 부분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뭐 징벌적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종전의 해양경찰청 기능을 둘로 분리를 해서 따로 떼어놨을 때 그때 혹시 발생할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실은 이제 수사 정보 기능과 그 안전 기능으로 이제 크게 양분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해안 경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경찰청도 있고 또 해군도 있고 또 국가안전처가 신설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 정립을 해줘야 될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해경이라고 하는 조직이 해체되면서 거기에 근무하던 인력들이 수평 이동을 해서 가게 되면 그 같은 역할이나 기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어느 정도 일적인 부분에서 쇄신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맡을 때 기존의 잘못된 조직 문화와 잘못 설정되었고 잘못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지 기존의 인력이 그대로 간다는 것도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력은 어차피 둘로 쪼개져서 이제 각각 다른 기관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대로 그 국가안전처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이러한 그 잘못된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굳이 그 부서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로 보내요? 조직이 해체되기 때문에 그 유관 다른 부서들로 보낼 수 있고 또 보내더라도 똑같은 기능을
맡긴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바꾸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예. 그 와중에도 이제 자신의 역할을 또 기능을 묵묵히 수행한 그런 그 인적 자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받아들여주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조직이 해체되면서 단순하게 과거의 잘못을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한다면 이 또한 또 다른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청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잘못을 가려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따로 떼어놓게 될 경우에 이 중국 어선 같은 거 단속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 역시도 해양경찰청이라는 조직이 있어야만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둘로 쪼개졌을 때 어느 쪽에서 해야 되나요? 그것도 역시 국가안전처에서 맡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그 해안경비대라든지 뭐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속을 하면 수사로도 연결이 될 텐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네, 즉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해양경찰청이 없어지는 거지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지 네. 그 기능과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기능과 역할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훈련된 전문 능력을 갖고 있는 인력들이 수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조직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기능마저도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북대학교 행정학과의 이재은 교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대학교의 해양경찰학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의 유영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학과에서는 해양경찰이 되고자 하는 그런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참사 수습대책으로 해경 해체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번에 해체 원인은 해양경찰들의 평소 대참사에 대한 훈련 미비라든가, 구조 실적의 미흡이라든가, 어떤 자체 개혁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마 이런 요인들로 해경 해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보기에는 이 참사나 재난은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사고 예방의 단계에서부터 대비, 대응, 그다음에 수습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진단 결과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시정 조치를 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죠. 네. 개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형벌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해경 해체 같은 경우는 해경이 수행하는 임무 중에서 이제 수색 구조와 관련된 임무인데요. 해경이 수행하는 임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수색 구조상의 이제 문제점으로 해경 조직 전체를 해체한다는 것은 너무나 좀 과잉적인 반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난 구제 이 업무에 있어서 이번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떼어서 국가안전처에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정말 더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일으켜지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못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국가안전처를 만들어서 강한 힘을 실어주고 장비라든가 인원을 더욱 보강을 해서 그렇죠.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죠. 골든타임에 대비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그 취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배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선장이라든가 선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치했더라면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해경이 좀 더 선체대에 진입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의 어떤 부족인 면도 있겠지만은 현장에서 이 구조에 임하는 경찰관이
선체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네. 적극성이나 이 사명감을 좀 더 띄었더라면 네. 구조가 많이 되었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재난과 큰 참사에 있어서는 경찰관들의 사명감이나 이 윤리의식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해양경찰청에 대한 시각 중에 네네네. 도대체 청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해양경찰로부터 승진해서 올라가는 사람보다 네네네. 그동안에 계속 육상경찰 그래서 청장에서 감투 하나 쓴 사람들이 와서 청장 노릇하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해도 말이야 정보 수사 이쪽은 계속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네네네. 막상 재난 쪽에는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재난 네네. 쪽을 대폭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떼어내가지고 국가안전처에 맡기겠다. 이런 취지로 들려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물론 그것도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해양경찰에는 이제 구조 인력이 일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장비도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국가의 그런 게 좀 부실하다는 거예요. 큰 예산 낭비 높은 사람들이 청장에 높은 사람들이 그쪽에 신경을 많이 안 썼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인사 개선 조치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비해 나갈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한편으로는. 예. 인사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용상의 묘미를 그렇죠. 강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꼭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직을 둘로 쪼개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쪼개가지고 더 잘 된다면 반대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쪼갠다고 그래서 그 잘될 보장이 없고요. 이제 만약 쪼개게 되면 장비 구입이라든가 함정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엄청나게 소모되거든요. 이중으로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중으로 장비가 그 비용이 수반이 되고요.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해경에서 나타난 모든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한편 그 예산 낭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전문가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안전 부분에서는 재난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이라든가 여러 장비라든가라고 하는 것이 국가 안전처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사 정보는 육상 경찰로 넘기겠다는 건데 이 수사 정보 쪽에는 배 한 척도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먼 바다에서 선상에서 그 폭력 사고나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단 수사에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현장 보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초동 수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조류가 심한 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시신이 이제 바다에 떨어져서 실종이 되고 그러면 그 초동 수사라든가 현장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고 아마 수사상에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 재난을 방지를 위한 재난 수습을 위한 이 기능하고 수사 정보 기능이 같이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인가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바다에서 모든 일들은 함정이나 선박을 이용해서 업무가 수사든 뭐 경비든 선박을 이용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비용이 만약 따로 분리를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이 되어야만. 그런데요, 이번에도요. 막상 현장에 특파가 된 이 함정 선박 중에 해경 소속 선박 중에 구조를 전문으로 한 준비가 된 그런 선박이 아니고 그저 뭐 이렇게 지도 단속하는 그런 선박이었다.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을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해경에서 어차피 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경에서 올 3월달에 S-92기라고 하는 그 대형 헬기가 한 대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참사의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원칙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물론 함정이 다가가는 것도 중요한데 함정은 속도를 빨리 못 냅니다.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속 60km에서 70km 정도 속도로 가게 되는데 헬기 같은 경우는 시속 200km에서 300km, 400km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는 제가 볼 때 대형 헬기가 빨리 먼저 현장에 도착을 하고 특공대 구조 요원들이 밧줄을 내려서 선체에 진입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함정들이 주변에 접근해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인명들을 구조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 간단히 여쭤보겠는데 오늘이 저 해양경찰에서 체력검사가 있는 날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취소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기심 합격은 응시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되어서. 무기한 연기다. 네. 예, 학생들이 그 멘붕 상태에 빠져 있고요. 네. 이제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경찰 시험이 뭐 몇 개월 준비하면 되는 걸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저희 학생들 중에는 4년 내지 5년씩 공부해가지고. 힘듭니까? 알겠습니다. 해양경찰에 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네. 이 해양경찰 해체로 인해서. 학생들이 굉장한 멘붕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네, 충격받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의 유영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영숙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지만 영숙님, 퇴원 잘하셨죠? 삼성화재에겐 소중한 고객님. 당신의 걱정이 무엇이든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두통 탈출 펜잘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잘기가 딱인 거죠. 쌍기통엔 펜잘 레이디. 네,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요, 이런 것이었죠.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허점을 보인 해양경찰청 해경 해체를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6836님께서는요, 당연히 해경 해체해야죠. 있어도 제 역할도 못하는 해경은 세금 낭비 아닙니까?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7581님께서는 해경이 되겠다고 준비하던 학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무턱대고 없으면 분명 부작용이 따를 겁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네. 아직 의견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